두 번째 편지 꾸러미 마음. 버리기 훈련. 어머니, 벼르고 벼르다 몇십 년 묵은 옷들을 정리하려고 다 꺼내놓고 보니 손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자주 입지 않은 것들, 몇 년째 손도 대보지 못한 옷들입니다.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새로 산 옷들은 오히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다들 소중한 건데,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건데 하며 부둥켜 안고 사는 게 어디 옷뿐일까요? 제 마음속도 이렇지 않을까요? 문득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니 머리와 마음속에 캐캐 묵은 잡동사니가 그득그득 채워져 있습니다. 분노, 억울함, 후회, 자존심, 쓸데없는 미련, 쓸데없는 일로 낭비되는 에너지, 감정들. 매일 그런 생각을 붙잡고 삽니다. 이러니 비우기, 버리기, 정리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물건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 포기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어느덧 후련함, 개운함, 깔끔함,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미련 없이 버릴 때 비로소 진짜 귀중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올 봄엔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많은 생각과 감정을 모두 모아서 후를 털어 분리수거함에 넣어야겠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어머니, 언제쯤이면 귀가 열려 이끼 낀 바위와 새와 이름 없는 꽃, 소리 없이 내리는 비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조르바의 독백이 기억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그리하여 가슴에 평온함과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 70년이 흘렀네요. 바람을 잡으러 다니는 아이. 어머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일이 제게는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굿거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허공을 치며 바람을 잡으러 다니는 아이 같다고 하셨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 네,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에겐 간단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한 법이죠. 그래서 저에겐 배움이, 경험이 늘 필요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줄 사람이 아쉬운가 봐요. 마음 청소. 어머니,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니 첫눈이 옵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커튼을 젖히면서 습관적으로 눈이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 밖을 내다보니 정말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놀랍고 반가워서 일어나 늘 마시는 커피도 마다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눈을 맞으며 걷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마침 오늘 우리 사옥 청소하는 마지막 날인데 때를 벗긴 하얀 건물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건물 청소를 마친 용역회사 사장님이 언제 청소하셨어요? 그동안 청소를 자주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얗고 예쁜데요 하십니다. 세상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는데 그동안 얼룩지고 지저분한 얼굴로 살게 해서 우리 건물에게 미안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건물도 이렇게 청소하면 깨끗해지는구나. 내 마음도 시원하게 대청소를 하면 깨끗해질까? 희망이 생긴 것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마음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때를 지우고 싶어 샤워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의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의미 강박증. 어머니, 젊었을 땐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죠. 저의 일상이 의미를 지향하고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패션 행사를 해도 컨셉트를 잡고 의미를 입히려 했고, 옷 한 벌을 지어도 의미를 담으려 했고, 자선 행사도 가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나름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른이 가까워진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 제가 추구했던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의문스러워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자기만족이거나 현실과 괴리가 큰 현학적 의미를 추구하거나 의미에 은근한 우월감이 숨겨져 있다면 공연히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 스스로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추구하던 일이 성공하기도 힘들게 되지요. 의미와 가치라는 이름으로 성과도 없는 일에 모두가 피로감만 쌓여갈 뿐입니다. 제가 가진 의미 강박증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찬찬히 돌아봐야겠습니다. 주어진 삶부터. 어머니, 은퇴할 나이에 접어드니 남편이 제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라 라고 권유합니다. 취미 생활도 딱히 없고 좋아하는 일도 별로 없는 저로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과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평생 눈앞에 주어진 일, 닥치는 일만 해결하면서 살아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산다는 게 원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원했던 일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주어진 일을 하면서 실력과 능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실패 없이 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지요. 아직 원하는 삶을 찾지 못한 저는 주어진 삶을 한참 더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머니, 사람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우주 같아서 해도 채울 수가 없고 가도 알 수가 없으며 99을 줘도 하나를 덜 받았다고 서운해하면서 뒤에서 욕을 할 수도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오랜 세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헝클어진 마음의 감정을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무소유. 어머니, 오늘은 무소유란 말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간절히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나아가 내가 붙잡고 있던 생각과 신념과 가치를 고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 갖지 않게 되는 것. 내려놓음이란 말이 멋지긴 한데요. 어머니, 아들 준기를 유학 보내고 매일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고 공부가 싫은 아들에게 졸업은 해야 된다고,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마치 울부짖듯이 잔소리를 해댔죠. 이러는 제게 남편은 늘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 도대체 뭘 올려놓았다고 내려놓으라는 거냐 라면서 볼멘 소리로 항의했지요. 내려놓는다는 거 참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투쟁하듯 쌓아 올려야 할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는 멋진 포장으로 인생에서 슬그머니 물러나 어물쩍 포기해버린 일은 없는지 주위를 둘러봐야 할 것 같아요. 내려놓을 걸 올려놓고 올려놔야 할 걸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겠어요.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본 후에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내려놨으면 지금처럼 멋지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한 우리 아들 준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나를 디자인하다. 어머니,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나라는 인간을 디자인하고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내 자식은 이런 사람으로 커야 하고 남편은 저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삼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저에겐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평생 그 생각으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저를 완성해 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 어머니, 저는 왜 종종 불만이 마음에 또아리를 틀까요? 문제가 없는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건강한 몸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것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고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노릇이에요. 저는 언제야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잘 활용하고 살아야지. 이제는 제가 누리는 것들에 먼저 시선을 보내야겠어요. 제게는 없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고 아직은 건강한 몸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제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겠어요.